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번에는 제어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 데이터인데요. 제어 데이터, 먼저 제어 데이터가 무엇일까 살펴볼 건데요. 제어하는 데이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어 데이터는 제어 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네, 제어 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자료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A라는 상황에서 B라는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명령을 내려야 되겠죠. 그럴 때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뭐 야구를 할 때 서로 신호를 보내죠. 네, 이렇게 하면 스트라이크 칠 거야. 이렇게 하면 볼을 칠 거야. 그러는 신호를 보내죠. 그런 신호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면 스트라이크 신호를 보내겠다. 뭐 손가락으로 막 무슨 표시를 하죠.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스트라이크 행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제어 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자료, 그게 이제 제어 데이터다라고 합니다. 네, 제어 데이터는 어떤 제어의 흐름에 변화를 줄 수가 있죠. 네, 당연한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제어 데이터를 사용하니까 줄 수 있는 데이터다라는 겁니다. 자, 제어 데이터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어디에 이제 메이저 스테이트가 있죠. 여러분, 메이저 스테이트 생각이 나요? 메이저 스테이트에서 어디 사이에 변천을 제어하는 데이터다. 메이저 스테이트 우리가 네 가지 상태가 배웠죠. 인출에서 실행, 실행에서 인출. 그러면 여러분이 인출에서 실행으로 갈 때 한국말로 하는 거 아니죠. 어떤 신호를 주겠죠. 네, 그런 신호가 제어 데이터다 이런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가 있었어요? 간접이 있었죠. 얘는 인터럽트가 있었죠. 이런 사이사이에 변천을 할 때 사용되는 데이터. 이게 이제 제어 데이터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자, 이거 생각이 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 중앙 처리 장치에, 중앙 처리 장치에, 제어점을, 제어하는 데이터. 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어점이다라는 것, 어떤 한, 점이다라는 거죠. 제어 신호에 의해서 이제 동작되는 장치에서 이제 신호를 받아요. 네, 신호를 받아서 데이터의 입출력을 시작하는 지점을 말을 한다 그거죠.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인 게이트 또 아웃 게이트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인스트럭션 명령어죠. 인스트럭션의 수행 순서 명령어를 어디부터 수행을 할 것인지 수행 순서를 결정을 할 때 이때도 제어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종류 세 가지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어기를 구현을 해줘야 되겠죠. 네, 제어기에 대한 구현인데요. 네, 이 제어기다라는 것은 뭐죠? 제어, 신호를 보내는 장치를 우리는 제어기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을 할 거냐, 또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구현을 할 거냐,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을 하면은 딱 고정이에요. 여러분이 나사못 돌려서 고정하듯이 하드웨어적인 구현은 이제 고정입니다.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고정, 배선, 제어 장치다라고 하는 거죠. 하드웨어적으로 제어기를 구현한 것을 고정, 배선, 제어 장치다라고 하고요. 자,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구현할 수가 있겠죠. 네, 소프트웨어적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 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프로그래밍 기법이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는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더 작은 프로그램이다. 마이크로 프로그래밍 기법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기를 구현하는 방법은 하드웨어적인 방법, 네,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게 뭐냐면, 소프트웨어보다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 하지만 직접 기계적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어때요? 비용이 들어가겠죠. 네, 변경 가능한가요? 네, 변경 안 됩니다. 네, 완전히 납땜질 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더 기능을 추가하기 때문에 회선은 이제 더 복잡하다. 회로 구성. 네, 회선이 아니라 회로 구성이 되겠죠. 네, 회로 구성이 복잡하다. 이런 이제 특징적인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RISC 구조를 기본으로 하는 컴퓨터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외울 필요 없이요. 하드웨어에 비해서 이제 다 반대로 해주면 되죠. 이것에 비해서 속도는 느리다. 그리고 이제 비용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드웨어보다는 그래도 비용이 더 낮다. 자, 회로는 그대로 놔두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회로 구성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소프트웨어적인 구성 방법으로 우리는 이제 펌웨어를 이용을 합니다. 펌웨어다라는 것은 이제 롬에 저장된 마이크로 프로그램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죠. 다음 중 설명이 잘못된 것은 해가지고 마이크로 프로그래밍 기법은 이제 램을 이용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네, 롬을 이용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죠? 그 다음에 쉽게 변경할 수가 있다 그죠? 하드웨어는 변경할 수 없는데 얘는 이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비교해서 이제 구분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마이크로 프로그램에서 이제 제어 메모리에 주소를 이제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라는 거죠. 네, 첫 번째는 이제 제어 주소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증가시켜서 진행을 한다라는 건데, 제어는 이제 컨트롤이죠. 주소는 어드레스죠. 레지스터는 R로 시작하죠. 그래서 이거는 CAR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 증가시킴으로써 주소를 결정을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명령 레지스터입니다. 명령 레지스터를 이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명령어로 특정한 주소로 분기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상태 레지스터입니다. 상태 레지스터는 state, S, 레지스터, R 해서 SR. 명령 레지스터는 이제 IR이죠. instruction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는 이제 조건에 따라서 이제 분기를 한다 그거죠. 조건부 분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이크로 프로그램에서 제어 메모리의 주소를 결정하는 방법 종류, 이 세 가지 종류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제어 주소 레지스터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어 메모리에서 다음 명령어를 접근하기 위해서 주소를 가지고 있는 레지스터를 제어 주소 레지스터다라고 합니다. 종류만 기억을 해주고요. 네, 그래서 이 마이크로 프로그램을 이루려면 이제 명령어가 있겠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통째로 된 것을 우리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 한 줄 한 줄을 뭐라 그런다? 명령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그램에서
네, 마이크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을 이루고 있는 이 마이크로 명령어의 형식을 살펴보자. 자, 그래서 이 마이크로 명령의 형식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첫 번째는 이제 이름 명칭이 수평 마이크로 명령이다라고 있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수직 마이크로 명령이다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노 명령이다라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수평 마이크로 명령어는 뭐냐면, 그래서 마이크로 명령이 있는데 그 마이크로 명령에서 1비트가 한 개의 동작, 한 개의 마이크로 동작을 관할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얘가 이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우리가 명령어 형식에서 오퍼레이션이라고 나왔죠. 근데 여기는 앞에 뭐가 붙어요? 마이크로, 자, 오퍼레이션. 그다음에 이제 바로 옆에 이제 컨디션. 네, 그다음에 이제 상태다 그거 어드레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진 거죠. 수평 마이크로가. 그래서 이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만약에 7비트다 그러면 몇 개의 마이크로 동작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7개. 왜냐하면 하나의 비트가 한 개의 마이크로 동작을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러죠. 그래서 얘가 m비트라면 몇 개? m개. 네, m개의 마이크로 동작을 표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한 비트가 한 개의 마이크로 동작을 관여를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고, 자, 수직 마이크로 명령은 뭐냐면 얘는 한 개의 마이크로 명령이 자, 한 개의 마이크로 동작을 관여를 한다 그거죠. 얘는 뭐요? 한 개의 마이크로 명령이다 그죠. 그래서 수평과 수직을 여러분이 구분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노 명령이다 라는 것은 이제 어떤 거냐. 메모리 중에서 낮은 레벨에 있는 메모리들이 있습니다. 낮은 레벨의 메모리에 저장된 마이크로 명령을 나노 명령이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문제를 한번 보세요. 자, 수직이다 그랬습니다. 수직 마이크로 명령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명령어 방식이다라고 했고, 자, 해당되는 명령어가 지금부터 이제 그림을 그릴 텐데 명령어가 이제 다음에 형식을 갖는다. 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어 장치는 최대 몇 개? 자, 몇 개의 제어 신호를 자, 동시에 생성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다음의 형식이다. 이거 이제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냐? F1, F2, F3, 그다음에 CD, BRAD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얘는 3비트. 자, 다 3비트, 2비트, 7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F1, F2, F3은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필드다. 그 다음에 이제 CD는 이제 조건을 나타내는 필드다. 그 다음에 이제 BR은 이제 분기 필드다. 그 다음에 이제 AD는 이제 주소 필드다.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뭐겠습니까? 일단은 수직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수직은 비트예요. 한 개의 마이크로 명령어요. 한 개의 마이크로 명령이 한 개의 마이크로
네, 동작을 관여를 하는 거죠. 네, 여기서 이 F라는 것은 뭐다?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폴드다. 마이크 오퍼레이션은 명령어가 저장된 거죠.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 이 필드가 해당된 필드가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필드가 몇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몇 개의 동작을 할 수 있어요? 네, 세 개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되겠나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세 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자, 우리가 이번에는 interrupt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interrupt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제 돌발 상황이다. 또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예기치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친구하고 열심히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데 수다를 떨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가스레인지에 올려놨던 국이 막 철철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통화하는 거 잠시 중단하고 어때요? 가스레인지 잠그고 다시 통화해야 되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요. 내가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요. 네, 그러면 배가 아플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밥 먹는 거 잠시 중단하고 볼일 보고 다시 갔다 와서 이제 또 배고프니까 밥 먹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interrupt다, 돌발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간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실행 중인 작업은 이제 잠시 중단을 하고 예기치 않은 상황 그걸 먼저 처리하고 작업 중인 작업으로 복귀를 해서 그대로 이제 처리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죠? 내가 하던데 돌발 상황이 발생됐네. 돌발 상황 처리하고 다시 복귀를 해서 이렇게 작업을 계속하는 것을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터럽트가 갑자기 발생을 했다. 그냥 뛰쳐나가면 안 되죠. 뭔가 준비를 하고 나가야죠. 119 아저씨들이 어때요? 불이 났다. 그러면 그냥 뛰쳐나가는 거 아니죠. 완벽한 준비를 해서 뛰쳐나가죠. 네, 물은 다 담겼나 물론 평소 때 해놓겠지만 또 구급차 그런 것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또 안전한 복장 그런 것들을 이제 갖추고 뛰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인터럽트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이제 CPU가 어떠한 것들을 확인을 해줘야 되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PC 프로그램 카운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프로그램 카운터는 이제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째의 명령어를 수행을 해야 되냐 그런 것들을 PC가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PC에 있는 내용을 확인을 해줘야 되고 또 이제 사용한 모든 레지스터에 대한 내용을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4 곱하기 5 더하기 7이다. 이런 연산식을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를 수행하고 있는데 인터럽트가 발생을 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처리를 하고 인터럽트를 가죠. 그럼 갔다 오면 어때요? 이 7이라는 것은 기억을 해야지 그 다음 연산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레지스터의 내용은 다 저장해 둬야 된다. 라고 세 번째 상태 조건 PSW. PSW는 프로그램 스테투스 워드다 라고 해서 순간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체크하는 게 PSW입니다. 그래서 현재 CPU가 무슨 상태냐 라는 게 이제 PSW가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이제 인터럽트의 수행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순서. 자, 순서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제 인터럽트가 걸렸어요 라고 인터럽트 요청 신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자, 밥을 먹는다, 밥 먹는다 라는 것은 하나의 작업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 밥을 먹기 위해서 어때요? 숟가락을 손에 쥔다,
밥을 뜬다, 입에 넣는다 이런 단계 과정이 있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하나의 명령어다 그러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명령어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여러분이 자 밥을 먹다가 네, 네, 숟가락을 이제 들었어요. 입 근처에 간 거죠. 얘가 들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네. 그럼 여러분 숟가락 들고 화장실에 갈까요? 아니죠. 들던 숟가락은 내려놓던지 해야 되죠. 그래서 잘 생각해 줘야 돼요.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 네, 명령어는 어때요? 완성해 줘야 돼요. 이건 완료를 하고 달려가야 되는 거고. 하지만 현재 수행 중인 전반적인 밥을 먹는다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중단되는 거죠. 명령어냐, 프로그램이냐 판단해 주면 됩니다. 인터럽트 요청 신호가 들어왔다. 그러면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는 어쩌고 완료하고 뛰어나가야 된다. 그럽니다. 완료하고 현재의 CPU 상태를 PSW에 저장을 하고 가면 어때요? 돌아올 곳이 있어야 되죠. 복귀 주소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복귀 주소를 저장을 해줘야 돼요. 그죠? 화장실에 갔어요. 내가 뭐 하다 왔지? 그걸 기억을 못하면 안 되죠. 화장실 갔다 와서 밥 먹는 거 계산해야 되잖아요. 어디까지 했는지 복귀 주소 저장 이런 것들 해야 됩니다. 준비를 완전히 하고 나가야 된다 그러죠. 이제 인터럽트 어디서 인터럽트 걸렸어? 인터럽트 장치를 이제 검색을 합니다. 누가 인터럽트 걸었어? 이렇게요. 검색을 하면 이제 네 번째는 어때? 인터럽트를 이제 처리를 하겠죠. 네. 그 다음에 어째서요? 이제 5번 복귀를 하겠죠. 이전 상태로 복귀를 해서 사용 중인 중지되었던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다시 이제 실행을 계속한다라는 거죠. 네. 되겠나요? 그래서 인터럽트 순서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터럽트다라는 것이 이제 동시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할까? 자, 고민이 되겠죠. 어떤 걸 먼저 처리를 할까? 그래서 이제 인터럽트에 대한 우선순위를 이제 어떻게 판별을 할 거냐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고요. 우선순위를 판별하는 방법은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판단하는 방법, 또 하드웨어적으로 판단하는 방법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소프트웨어적으로 판별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폴링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자,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에는 자, 여기는 이제 직렬 방식이 있고 또 병렬 방식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구분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폴링 방식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터럽트 요청 신호 플래그를 차례로 검사합니다. 그래서 요청 신호 플래그를 차례대로 검사하는 방식이 됩니다. 너 인터럽트 걸었니? 너 인터럽트 걸었니? 너 인터럽트 걸었니? 이런 식으로 이제 검사를 해서 그 중에서 우선순위가 이제 높은 것을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소프트웨어적이다라고 하면 따라오는 특징들이 있죠. 변경할 수가 있다. 우선순위가 이제 높은 것을 이제 변경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이다. 비용이 더 적게 든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회로에 대한 것이 이제 회로는 이제 하드웨어적이니까 회로로 처리하는 게 아니니까 회로가 간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연결된 장치한테 인터럽트 요청 신호가 왔을 때 일단은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너 인터럽트 보냈어? 너 인터럽트 보냈어? 이렇게 모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치가 많으면 어떠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이거는 단점이다라는 거고, 단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제 소프트웨어 방법은 무엇이다? 폴링 방식이다라는 거. 자, 이런 거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하드웨어적인 방식입니다. 하드웨어적인 방식을 이제 우리는 벡터 인터럽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직렬 방식이 있는데, 직렬 방식을 또 다른 말로 데이지 체인 방식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눈 올 때 자동차에 체인을 걸잖아요. 그런 체인을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연결돼 있죠. A와 B를 연결하고 B와 C를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회선에 직렬로, 네, 이런 장치들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에서부터 낮은 것 순서대로를 직렬로 연결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럽트 요청 신호를 받으면은 이 중에서 누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지라고 해서 네, 부여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장치를 연결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이다. 그럼 따라오는 것들이 있죠. 네, 빠르다. 네, 하지만 가격이 필요하다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이제 CPU에 가까운 쪽에 있는 것이 우선순위가 더 높게 됩니다. 병렬 방식은 뭐냐면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장치를 이렇게 개별적인 회선으로 연결해서 개별적 회선으로 연결한 방식을 병렬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장치의 인터럽트 신호를 이제 그런 요청을 제어하기 위해서 각 비트를 개별적으로 세트할 수 있는 뭐가 있냐면 마스크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마스크 레지스터가 있어가지고 우선순위를 이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 마스크 레지스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건 뭐예요? 인터럽트가 여러 개가 이제 들어왔을 때의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레지스터는 일단은 이제 얘가 우선순위를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 인터럽트를 이제 처리를 하고 있으면 또 다른 우선순위가 들어왔다. 근데 그게 우선순위가 낮다라는 거죠. 그럼 너 조금 기다려 라고 이제 비활성화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선순위가 낮은 것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우선순위 높은 것을 더 우선 처리하는 그런 걸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종류를 기억을 해줘야 되고 데이지 체인 방식이다, 폴링 방식이다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인터럽트에 관련된 문제는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럽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제 먼저 기계 외부적인 데서 오는 외부 인터럽트가 있습니다. 전원에 문제가 있으니까 갑자기 전원이 나가면 대책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인터럽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 PC다 그러면 전원이 나갔네? 아니, 좀 문제가 되죠. 나 혼자 피해를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지구가 있고 여기 땅덩어리가 있는데 여기 이제 로켓 발사를 하고 있다 그거죠. 여기 전원 나가면 되겠습니까? 완전히 공중에서 어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 방식이 이제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위험 요소가 가장 높은 거 전원의 문제죠. 갑자기 이제 정전이 돼버린다든지 연결 전기를 공급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전원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치명적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계착오 인터럽트가 있습니다. 기계착오 인터럽트. 그러니까 기계적인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CPU의 문제, 메모리의 문제, 입출력의 문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신호 인터럽트입니다. 자, 타이머를 걸어줍니다. 여러분이 이제 시험 볼 때, 컴퓨터 관련된 실기 시험을 볼 때, 컴퓨터마다 다 뭐 40분이다 그럼 40분 세팅이 되어 있고 40분이 지나면 모든 마우스 키보드가 멈춥니다. 아무런 작업도 할 수 없게 외부에서 타이머를 걸어버리는 거.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럽트 키라고 이제 별도로 있습니다. 인터럽트 키를 누르는 경우 이런 게 다 외부 신호 인터럽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출력 인터럽트. 입출력 장치가 데이터를 요구를 한다든지 그럴 때
다음에 자, 다 전송했어요 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CPU랑 대화를 하고 싶은데 CPU한테 뭔가 알리고 싶고 CPU는 워낙 바쁘잖아요. 여보세요, 저 입력 다 했거든요. 네, 이렇게 말을 할 때 똑똑 누르는 거죠. 네, 그러면 CPU가 딱 쳐다보는 거죠. 입력 다 했어?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입출력 장치가 이제 데이터 전송을 요구를 할 때 이런 게 이제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외부 인터럽트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인터럽트입니다. 네, 프로그램 검사 인터럽트가 있다 그러죠. 프로그램 검사를 하는데 이건 이제 잘못된 명령어를 이제 실행한 경우죠. 잘못된 명령어의 대표적인 것은 나누기 0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 나누기 0을 해보세요. 네. 2 나누기 0 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숫자를 해도 얘가 0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항상 2가 있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잘못된 명령을 나누는 경우 또 오버플로우, 언더플로우 이런 게 발생된 경우 처리하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인터럽트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는 이제 대표적으로 슈퍼바이저 콜 인터럽트가 있습니다. 슈퍼바이저 콜 인터럽트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이 운영체제 부분에 있어서 운영체제의 대표적인 거 여러 윈도우즈 그런 것들이 있죠. 운영체제를 구분하면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나눴고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에 이제 감시 프로그램, 작업 관리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이렇게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알아는 이제 감시 프로그램, 슈퍼바이저 콜 인터럽트 이 감시 프로그램을 이제 호출하는 거죠. 슈퍼바이저 콜 인터럽트. 그래서 슈퍼바이저 프로그램, 감시 프로그램이 호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은 또 시스템 호출 명령어. 네, 또 복잡한 입출력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급박 상황, 기억 장치를 할당, 오퍼레이터와 대화를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일어나는 게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슈퍼바이저 콜 명령어를 써가지고 의도적으로 호출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터럽트에 대한 종류를 나눠 봤고요. 또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자, 벡터 방식이다, 비벡터 방식이다, 이제 이런 용어가 나올 겁니다. 이제 복귀 주소가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일 처리를 하고 원래 하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복귀 주소를 어디다 저장을 하냐. 그러니까 스택 메모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메모리, 네, 메모리의 0번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구분을 해주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인터럽트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느냐? 이 인터럽트 우선순위는 이제 여러 장치에서 내 거 먼저 처리해줘, 내 거 먼저 처리해줘 라고 했을 때 먼저 서비스할 장치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가끔씩 싸울 때 그러죠. 나랑 누구랑 물에 빠졌을 때 누구 먼저 구할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 장치에서 인터럽트를 요구를 했을 때 누구부터 처리해 줄 거냐? 정전, 그 다음에 하드웨어적인 거,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적인 문제, 기계 착오 인터럽트.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신호 인터럽트. 자, 입출력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잘못된 명령을 준 경우, 또 프로그램 검사, 네, 프로그램 검사. 네, 그 다음에 이제 슈퍼바이저 콜 인터럽트.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전하고 나서 하드웨어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거 순서를 이제 이렇게 잡으면 되고 정전이 우선순위 중에 가장 1번이다라는 거 네,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interrupt가 내가 하던 일을 잠시 중단하고 다른 일을 처리하고 오는 거죠. 그것에 서브루틴도 있습니다. 그래서 interrupt와 서브루틴을 한번 비교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뭘 볼 거냐? 발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 이것 좀 먼저 처리해야 돼 라는 것을 어떤 신호를 주냐라는 거죠. 인터럽트는 이제 내부 신호, 외부 신호, 이런 외부 인터럽트, 내부 인터럽트 그렇게 있듯이 내부, 외부 신호에 의해서 주고 서브루틴은 그냥 프로그램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네. 프로그램 명령 과정에서 몇 번째 갔다 와 이렇게 이제 갔다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분기 주소 몇 번지로 갈 것인지 분기 주소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인터럽트는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하드웨어적인 신호에 의해서 특정 번지에 있는 내용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또 벡터 인터럽트가 있고요. 서브루틴은 이제 프로그램 과정 중에서 처리를 하는 거죠.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몇 번지에 있는 걸 처리를 해.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뭘 저장해 놔야 되느냐. 서브루틴은 이제 현재의 PC값, PC값을 이제 저장을 해주면 되죠. 다음에 수행할 명령을 번지니까 해당되는 프로그램에서 자 이렇게 처리하고 go to 200번지에 있는 200번지에서 서브루틴을 처리하고 리턴 하면 어때요? 201번지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자 이걸 기억하는 PC 값을 저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인터럽트는 이제 인터럽트 발생을 했을 때 여러 가지를 이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레지스터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상태 조건, PC 값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기억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터럽트와 서브루틴에 대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인터럽트에 관련된 문제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신경 써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